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청년들한테는 10표, 20표씩 주고 앞으로 살 날이 짧게 남아있는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조금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노인 비하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개혁위 위원장. 자, 이들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들, 소위 박헌영이가 주도했던 남노당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받은 더럽고 비루한 비겁한 자들의 집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노인 비하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의 행태는 해방 공간에서, 즉 1945년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각종 폭동 세력들을 연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앞으로는요, 이 나라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경사대에서 북한 공산 괴뢰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휴전선 넘어 이북지역으로 보내는 북한 이주법을 발의해서 이런 자들을 모조리 다 북쪽으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김은경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란 자가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해야 되느냐, 이 정말요, 미래가 짧은 분들이란 얘기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김은경이는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없다고 해야 되지 않고 애비애미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건 집안도 아니죠. 그 제 집구석에서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할지 모르는 이런 지식인답지 않은 정말 수준 없는 애들이 이제는 공당이라고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어느 대학에 무슨 교수도 하고 또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까지 지냈다 그러는데, 아니 그 이복현 원장님 참 마음도 좋으십니다. 이런 자를 왜 임기 끝날 때까지 두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냥 내가 이복현이었다라면 금융감독원 가자마자 그냥 잘라버렸을 텐데. 자, 이런 자가 이런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하신 우리의 조부모 세대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을 이런 식으로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고 비난을 해요. 비하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청년들한테는 10표, 20표씩 주고 앞으로 살 날이 짧게 남아있는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조금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노인 비하, 어르신 비하 전통은요, 대한민국의 역사, 즉 건국과 부국 강병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반국가 세력임을 자기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말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쌍것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런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는요, 국민 여러분께서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이런 자들은 버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지 모르는 이 쌍놈의 집단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할지 모르는 이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요, 아예 용광로에 넣어서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 하치장으로 버려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이재명을 비롯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최근의 이와 같은 행태들은요, 해방 공간에서, 즉 45년도 우리가 8월 15일 해방된 그 이후에 몹시 혼란스러웠죠. 자, 그러한 시절에 북의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으켰던 이 대한민국 남쪽 지역에서 1946년도에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노당의 10월 달에 대구 폭동이 있었고요. 이 모든
당시에 지하당, 남로당의 이 만행과 이 간첩 준동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민주노총의 행태 역시 이 1945년도 이후에 있었던 해방 공간에서 각종의 폭동과 테러를 일삼았던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 우리가 줄여서 전평이라 그러는데 이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자각하시고 이들에 대해 준동을 엄격하게 아주 준엄하게 평가하고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서는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상전쟁이자 체제전쟁이었던 6.25 남침 전쟁에는 맨몸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시고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십니다. 그 세대들은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산업화 그리고 부국 강병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그 자체이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소련, 중국, 북한 괴뢰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하자 맨몸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셨던 전쟁 영웅, 바로 그 전쟁 영웅들이 우리들의 어르신 세대,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언어도 통하지 않던 독일로 열사의 땅 중동으로 정말 자신들의 생을 바쳐서 그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먹고 입고 하는 것까지 아껴가면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경제적 기틀을 마련해 주셨고 또 산업화가 성공하는데 큰 희생과 공헌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땅의 어르신들이요 현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하기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 강병의 영웅이시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셨던 어르신들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잊을만 하면 어르신들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는 반국가 세력이 아닐 수가 없으며 해방공간에서 활동했던 남로당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평양의 지령을 하달받아서 성실하게 평양 지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조직이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재명이는 남로당에 수기했던 박헌영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볼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이가 2005년도 경기도의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에 북을 다녀왔던 사진들이 지금 SNS상에 돌고 있던데요. 이재명은 당시에 북을 방문해서 과연 북쪽에서 즐겨하는 성상납, 남남북녀 그 공작작전에 향응받은 게 없는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주로 하고 있는 이 짝짓기 공작사업에 걸려들었다면요. 분명히 이재명이 역시 북한의 아리따운 처녀들과 알몸 상태로 놀고 있는 장면이 지금 북쪽에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이재명이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경기 동부연합 저 좌익 좀비 세력들에게 넘어가서 이재명이로 하여금 미군이 이 나라를
침략한 침략군이고 소련군이 우리나라를 구해준 해방군이다라는 이런 개만도 못한 헛소리를 짓거리게 했던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2005년도에 평양에 가서 과연 북쪽의 대남 공작기관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모 장관처럼 이재명의 씨앗이 2005년도에 잉태가 됐으면 2006년도쯤에 출산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아이가 벌써 10대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러저러한 것들이 우리가 확인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빨리 북한 지역을 전쟁 없이 우리가 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거짓된 자들이 북의 대남 공작기관의 그 마수거리에 걸려서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검증하고 역사의 단두대에 이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잊을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원로이신 우리 어르신들을 조롱 폄하하는 자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고, 바로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야말로 박헌영에 이끌었던 지하 공산당 조직 남로당의 그 명맥을 이어서 지금도 광분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과 남로당의 수계, 박헌영과의 이 등치 관계를 한번 두고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박헌영이는요, 1946년 가짜 돈을 찍어내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것이 바로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인데, 자, 이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인해서 미 군정에 의해서 체포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에다가 지령을 내려서 9월달 전국 총파업을 일으켰고, 10월에 대구 폭동을 일으켜서 수천 명의 국민들이 죽거나 실종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지하당의 괴수가 박헌영이었습니다. 현재도 보면요, 각종 괴담을 퍼뜨리면서 민노총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타도하고자 이렇게 밤낮 없이 열공을 하고 있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인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폄훼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이가 휴가를 갔다고 하는데, 이재명이는 휴가 갈 게 아니라 빨리 감옥을 가야 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한다고 하는 이 쓰레기들은 모두 북한으로만 가야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의 노인 비하 발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도 정동영이라는 자가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 또 2004년엔 촉새 유시민이가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또 그해 천정배가 교포 노인들이 연세가 들어서 곧 돌아가실 거다. 또 이 돼지 김용민이는 시청역 앞에서 지랄하는 노친네들 다스리는 법, 이런 얘기.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혹은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없애자고 얘기했던 게 이 김용민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 되니까 우리 서울대학교는 천하의 개잡놈, 천하의 양심 없는 범죄자 조국이가 효자 칭찬 받으시겠군요. 이러면서 투표 방해 행위를 옹이한 바가 있었고요. 또 2014년도 되면 이 종북 좌파의 대명사 이 서른이가 79세시면 쉬어야 하는데 일을 하려 드는가, 이런 또 망언을 짓거렸죠. 또 2015년에 문재인이는 어르신 세대는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또 2017년 표창원이라는 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에 65세 정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지금 이해찬이는 이미 관 속에 집어넣고 못을 쳐야 되겠군요. 또
최근 들어서 2022년에 지금 감방에 가야 될 놈인데 이자도 아직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있어요. 최강욱이라고. 이 최강욱이 이놈이 많은 분이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를 염려한다. 이 도대체 이 최강욱이 이런 애들은요, 그 집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애 같아요. 이렇게 막대 먹은 놈이 있나 모르겠는데, 또 2022년도에 윤호준이라는 자가 70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대요. 이 지금 집에 집구석에 애비애미도 없는 놈들이죠. 이런 놈들은요. 정말 호로 자식들 같은데. 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김은경이라는 애가 혁신위원장 한답시고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며칠 지나자마자 뭐 이름이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양이원이 뭐예요 이게? 응? 양이원이요? 이름도 뭐 희한한, 이것도 지금 뭐 국회의원 모양인데,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 양이원이요. 이게 뭐 여자 같은데, 이런 애들이 지금 과연 집구석에 지 애비애미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니, 어떻게 부모 없이 이 땅 위에 태어날 수 있는 자가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부모도 모르고 조부모도 모르는 정말 이 쌍것들, 에? 문화 수준이라고는 전혀 함양되어 있지 않는 이와 같은 저열한 것들이 이 나라의 지금 여의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